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현 방법. 이것도 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닥 뭐. 어떤 소리냐면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처음 다룰 때 우리 어떻게 썼냐면 x에다 2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x에다 3 집어넣어봤어. 그랬더니 모자르고 넘치고 이러죠, 값이. 그래서 한 2.5겠다, 뭐 2.4겠다, 2.3이겠다, 거기까지 알아냈으면 또 2.31이겠다, 2.32겠다, 뭐 이런 방법으로 유추할 수는 있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그거 하고 있느라.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만들어낸 기호가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루트. 그래서 뭘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 루트 5로 약속하자라는 표현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중학교에서 배운 게 루트라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게 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과 같아요. 어디서 사용되냐면, 자, 2의 몇 제곱을 해서 8이 되냐 물으면 너무 쉽게 3제곱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7이래. 그럼 또 같은 짓을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수에다가 2를 써서 하면 좀 모자르고, 지수에다 3을 쓰면 좀 넘치고, 그럼 2점 또 얼마겠네. 또 이런 짓을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이 바로 로그고, 그래서 로그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라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는 일종의 지수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도 로그가 뭐냐 물으면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로그는 지수예요. 이렇게 이 네모를 표현하기 위한 지수일 뿐이지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표현이 어렵고 뭐 그래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정의를 할게요. 아까도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루트 5로 정의하듯이 얘 또한 정의된 내용이 있어. 그걸 먼저 써주자면, 거듭제곱이라고 부르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의 정확한 내용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까지 불러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이름 그대로 읽을 거야. 로그 A의 B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돼요. 뭐 그래도 정확한 뜻은 이거고, 로그 A의 B, 로그 뭐 B의 A 이렇게 부르는데, 우선 쓰는 방법부터 말하자면 이제 이게 L이에요. 근데 써보시다가 느끼겠지만 1이랑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꽈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둘째치고 A와 B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님 저는 로그 2에 3을 쓴 거예요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혹은 풀이 과정에 이런 게 등장하면 너조차도 헷갈려서 23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는 밑을 안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배우거든? 그럼 이게 진짜 요 자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좀 크기를 신경 써서 적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의 크기예요. 굉장히 작고 4분의 1 정도 크기? 이 정도니까 구분해서 크기 조절하시고. 자, 그러니까 ax제곱은 b라면 이것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걸 x는 로그 a의 b라고 한대. 자, 그럼 아까 상황에서 뭔 내용이냐면 이게 a 역할이고 이게 x고 이게 여기 적혀 있는 b야. 그럼 얘 말대로 하자면 x가 로그 a의 b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7, 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가 이런 지수를 만나면 7이 된다고 약속하자라는 버전인 거야. 오케이. 용어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 이게 밑이었듯이 아까 은연 중에 말을 했지만 얘 또한 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거듭제곱에서 밑이었으면 로그에서도 밑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이 좀 생소한데 진수예요. 진수. 자, 이제 생각이란 걸 해보자. 뭔가 용어를 정의했으면 뭐 범위도 있고 뭐 이렇잖아. 그래서 한번 보자면, 자, 왼쪽 버전 보면서 얘기해볼게. 이 거듭제곱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웠어요. x에 이제 자연수, 정수만 오는 게 아니라 분수인 형태, 즉 유리수, 막 루트인 형태, 그래서 실수까지 확장을 다 해놨어. 근데 유리수로 확장하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밑조건이 생겼어. 뭐였어?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서 밑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생겼어. 그럼 다시 말해 이 버전에서 x에는 어떤 수가 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밑을 양수로 정의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쪽의 로그에 얘 또한 밑이니까 a에 해당하는 녀석은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그럼 네가 생각을 해봐라. 양수의 몇 제곱을 때려도 b의 값이 음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밑과 진수는 양수인 거는 이해해. 한 가지 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바로 밑이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경우가 하나 있어. 1의 x제곱 같은 경우. 이건 x가 뭐든 간에 1이죠. 이러면 값의 의미가 없잖아요. 다루고자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밑이 양수인 건 오케이지만 1이면 안 돼. 그래서 기억하기에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니다, 진수는 양수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선 밑과 진수의 베이스는 양수야. 근데 더불어서 밑은 1이 아니다가 추가되는 거고. 그러니까 밑과 진수는 양수고 밑은 1이 아니다. 밑과 진수는 양수고 밑은 1이 아니다. 이건 수능 문제에도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이걸 틀려서 너 알잖아, 모의고사의 단답형 뭔지. 그 난이도로 많이 출제되는 한 문제야. 무조건 로그 단원 나오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걸로 많이 틀리니까. 아무튼 밑과 진수는 양수이고 밑은 1이 아니다. 이거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가 어떻다 한마디로 그냥 설명만 해줬어.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돼. 숫자 갖다가. 그래서 몇 가를 가져왔는데 자, 기본 베이스는 그래도 헷갈리니까 적어줄게요. x는 로그 a의 b라고 하고요. 자, 이걸 너보고 풀래. 그러면 우리는 아직 좀 로그에 대한 계산 성질이라든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거듭제곱으로 고칠 거야. 자, 이걸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뭐의 뭐 제곱은 뭐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치, 그렇게 틀리는 거야.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9의 x제곱은 27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단원에서 배웠듯이 9라는 밑이나 27이라는 밑은 얼마든지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3의 2x제곱은 3의 3제곱입니다. 그럼 나아가서 지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선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밑 같게 해놓고 치수끼리 그럼 같아야겠지. 그래서 x는 2분의 3입니다. 뭐 여기까지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로그 2루트 2의 8. 아까 밑 조건이 뭐였냐면 양수고 1이 아니다였어. 그러니까 뭐 2루트 2 와도 뭐 무방하죠. 뭐의 뭐 제곱일까요? x제곱은 8이다. 지금처럼 괄호 꼭 쓰셔야 돼요. 괄호 꼭꼭꼭. 그 다음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2는 2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면 이것 또한 지수법칙 되는 거 아닐까? 그럼 2의 2분의 3제곱까지 이해하세요? 그럼 그거랑 x는 곱해지는 관계고 이쪽도 세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x는 뭐 2입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고. 그러니까 핵심은 요걸 바꿔내느냐가 핵심이겠지 뭐. 그 다음에 로그 x의 64. 이게 2래 2. 그러면 x제곱은 64 하겠지? 그럼 x는 이제 생각해. 이해했어? 그러니까 밑 조건이 이렇게 은연중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죠? x의 3분의 2제곱은 3의 4제곱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x야. 그럼 이 다음에 해야 할 짓은 이 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2분의 3제곱을 하시는 행위겠죠. 그래서 3의 6제곱 뭐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밑이 크건 말건 뭐 조건에 위배되는 건 아니니까 49회라고 적기보다는 그냥 7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정의가 되는 7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라스트는 좀 특별하게 이상한 형태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건 그냥 진수일 뿐이야. 좀 진수가 이상하게 생긴 거야. 자, 그럼 하던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의 몇 제곱이죠? 봐봐.
봐봐. 이거는 너 지금 현혹당한 겨. 이건 그냥 진수야. 여기 생각해볼까? 너가 했던 9의 x제곱은 27 맞아? 그럼 넌 지금 크게 보고 뭐의 몇 제곱을 때려야 되는 걸까? 응. 아니? 6에 아니지. 너 이거 9의 27제곱은 x 이랬어? 아, 6의 마이너스 1은 이 부분이야. 이해해? 이따 쓸게. 로그 64의 x. 그 다음에 해야 될 짓이 우연히 진수 자리가 로그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바꾸셔야 돼요. 그럼 뭐의 몇 제곱이니까? 64의 6분의 1제곱는 x. 그리고 64 뭐의 6제곱이다?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로 2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생겼건 역할에 충실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연산은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하나만 더 강조하고 갈게요. 아까 전에 및 진수 조건 기억하죠? 밑과 진수 양수이고 밑은 1이 아니다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건을 다룬 적이 있었나 하는데 있었어. 어디에서 있었냐면 이런 거 할 때 이거 뭐 다음이 실수이기 위한 조건을 쓰세요. 그럼 x-3이 뭐라고 주면 되지? 0이어도 되고, 그치?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이런 맥락처럼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조건이 존재해야 로그라는 게 성립하니까.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적혀있듯이 ax제곱을 n이라고 한다면 x는 로그 a의 n이라고 읽고, 위에 있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그 밑조건, 진수조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잔뜩 이제 로그의 성질을 배우게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산 성질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거예요. 자, 로그의 성질 첫 번째 건데, 위에 보시면 이거 역시나 밑조건, 진수조건이야.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1번을 볼 건데 이게 얼마냐고 물어서 잘 모르겠어서 아까 했듯이 거듭제곱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뭐에? A의 별제곱은 1. 맞아요. 별이 얼마일 것 같아요? 별이 얼마나 A가 1 아니에요? 밑은 1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묻는 거야. 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수를 몇 제곱해야 1이 되는지. 어떤 수를 몇 제곱해야 1이 될까? 어떻게 지수법칙 다시 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맞아? 그래서 얘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수가 1이 나온다면 이런 이유로 0인데 헷갈리시면 거듭제곱 동원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도 잘 몰라서 여기를 x라고 한다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면 a의 x제곱은 a예요. x 얼마인 것 같아? 1이겠죠. 1.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구나. 로그에서 이 내용이 첫 번째 많이 쓰이는 내용이야. 자, 두 번째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거지 같고 왜 저러나 싶고. 자, 어떤 내용인 것 같냐면요. 우선 밑은 a고요. 진수가 mn, 즉 곱해져 있으면 덧셈으로 풀어 헤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증명 가능해요. 자, 아까 로그라는 것이 2의 거듭제곱이 7이 되게 하는 그 수를 좀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지수다 이렇게 배웠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밑이 다 a길래 지금 2번에 써있는, 그래서 얘를 밑을 a로 표현하고 싶었어.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지 이것과 똑같은지 아세요? 지수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2의 몇 제곱이 7이래. 그럼 x는 로그 2의 7이다가 오늘 배운 로그의 정의거든? 그럼 이걸 여기에 적용시켜 보자면 2의 로그 2의 7이 7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아, 이런 논리라면 여기 어떤 지수가 와야 m이 될까? 로그 응. 로그 A의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논리로 로그 a의 n. 마찬가지 논리로 만약에 혹시 mn이라는 숫자를 마련하고 싶다면 m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겠다. 로그라는 걸 사용하면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밑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얘의 지수들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a의 로그 a의 m 그리고 a의 로그 a의 n 그리고 얘까지 한번 끌어들여 볼게. a의 로그 a의 mn 이 둘을 곱하면 지수들끼리는 이 모양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m이에요. 이게 n이고 그럼 m과 n을 곱하면 mn이다 쓰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m 대신에 이거 쓴 거고 n 대신에 이거 쓴 거고 mn 대신에 요거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 한 줄은 참이네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로그 2의 6 같은 걸 바라보셨을 때 어떤 짓까지 가능하냐면 6을 뭐 편의상 2 곱하기 3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걸 풀어헤칠 수 있다는 거죠. 덧셈으로. 오로지 덧셈으로만. 이렇게. 이 와중에 로그 2의 2는 얼마길? 중에 하나인데 로그 2의 2라 잘 모르겠어. 거듭적으로 바꿔서 생각해봐봐.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이런 이유로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가능해지고 이제 연산 하시는 거고. 아니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된다면 방금 1 로그 2의 3이라고 풀어헤칠 수 있다면 얘가 되는 것도 가능해요. 거꾸로. 물론 이거 보고 찾긴 힘들겠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수에서 방금 지수로 설명하자면 덧셈을 배웠으니 아마 뺄셈이 왔을 테고 원리는 똑같이 설명하시면 돼요. 얼른 쓸게요. 만약 밑을 여기가 a길래 a로 통일해서 표현해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로그 a의 m 하시면 되고 아까 해줬던 거요. a의 n 로그 a의 n분의 m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m이고 얘가 n이근데 그러면 나눠야지 n분의 m입니다가 말이 되겠죠? 그럼 지수끼리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얘네끼리 빼시면 얘가 됩니다 라는 논리가 돼서 3번이 가능하다는 거고 사용하실 때는 로그 2의 3분의 2 같은 거 그러니까 진수가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로그 2의 분자 먼저 빼기 로그 2의 3 그럼 이것 또한 아까 있는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궁무진해요.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막 안 돼요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숫자로 예를 들게요. 이렇게 된 표현과 이렇게 된 표현이 같을까?
눈치는 있군. 로그 2의 3이라는 값이 4번 곱해졌다는 뜻이고 이건 3만, 진수인 3만 4번 곱해졌다는 뜻이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괄호를 주의하셔서 쓰셔야 되고, 그럼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로그 A의 m의 k제곱이라는 건 m만 k번 곱해진 거 맞죠? 그러면 막 이렇게 k번 곱해졌을 거야. 그럼 방금 전에 진수가 곱으로 연결되면 덧셈으로 펼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이런 짓이 몇 번 일어날까? k번. 그걸 좀 간추려서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어? 곱하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히 보자면 이게 여기 떨궈지더라 라는 결론이 바로 4번 내용이에요.